자, 안녕하세요. 인천 성남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갑오개혁과 을미개혁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동학농민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그 이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차 갑오개혁의 배경입니다. 갑오개혁은 크게 갑오 을미개혁까지 하면 크게 세 차례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갑오개혁의 배경은 그 당시 정부가 동학농민군의 요구를 그때 수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전주 화약을 맺기도 하면서 정부와 동학농민군이 서로 협동해서 개혁을 하겠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정부도 이제 자주적 개혁을 추진하고자 교정청이라는 시설을 설치를 했어요. 근데 일본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일본이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선을 지배하는데 뭔가 방해가 되겠다. 그래서 일본은 이를 무시하고 경복궁을 점령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말을 잘 들을 만한 김홍집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정치 내각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내각이라는 말은 일종의 뭐 여러 대신들이 모이는 정치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김홍진 내각 내에서 몇몇 이제 개화파를 중심으로 해서 군국 기무처라는 것이 설치되어서 개혁이 실시되게 됩니다. 자, 근데 근데 이 군국 기무처는 나름대로 자주적으로 이제 개혁을 추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일본이 그 당시 청나라와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일 전쟁은 사실상 조선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조선의 패권을 두고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전쟁을 벌인 거죠. 근데 이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제 승기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다시 어느 정도 전쟁이 이제 자기한테 유리하게 되니까 조선 내로 다시 눈길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근데 아뿔싸 조선이 자기 마음대로 일본의 입맛에 맞지 않게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혁 기구였던 군국기무처를 폐지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전에 갑신정변 때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개혁을 하려고 했던 박영효를 불러들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박영효는 일본의 지원을 받는 것은 필요하지만 일본이 내정 간섭을 하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정 간섭에 반대하면서 또 하나 이제 그 갑오개혁의 개혁 내용을 주로 발표하는 홍범 14조라는 것을 발표해서 군국기무처의 개혁을 계승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거는 우리가 본 수업 시간 때 보다 자세히 보게 될 텐데 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자주 독립하자. 그러니까 천국에 의존하지 말자. 그리고 왕이 이를 보되 이거는 이제 왕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들에게 물어서 같이 처결한다. 또 왕실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리고 왕실과 국정사무 나눈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거는 노트에 작성하지 마세요. 노트에 작성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당시 이제 동북아시아의 상황을 보면은 일본이 당시 청일 전쟁에서 완전히 최종 승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대가로 랴오둥반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요동반도 쪽입니다. 요동반도를 차지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당시 러시아도 만주 쪽과 조선을 틈틈이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과 프랑스와 함께 일본에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이러한 요동반도를 돌려주게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간섭을 했다고 해서 세 국가가 간섭을 했다고 해서 삼국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제 관계를 본 고종이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일본을 견제할 방법은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은 이걸 절대 용납을 안 했겠죠. 그래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그 당시 우리가 흔히 아는 명성황후 민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을 저지르게 됩니다. 민비도 그 당시 명성황후 같은 경우에도 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는데 찬성을 했던 인물이고 그것을 주도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민비를 시해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김홍집 내각을 세워서 개혁을 추진하는데 이것이 이제 을미년에 일어났다고 해서 을미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양력 사용,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양력 달력을 이제 이때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연호를 건양이라는 걸로 바꿨고요. 그리고 옛날에 상투를 텄잖아요, 남자들은. 이제 그 상투를 다 자르고 머리를 짧게 이제 하는 단발령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편 사무, 우리 우편 뭐 편지 배달하는 거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종두법은 옛날에 천연두라는 그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주사를 놔주는 종두법이라는 것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조선 백성들 사이에서는 민비가 죽은 거는 즉 국모가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나라의 부모가.
그래서 이런 것과 그리고 단발령이라는 것은 머리를 자르는 건데 옛날 사람들이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자기가 부모가 주신 그 소중한 몸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발령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 유생 중심의 유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을미의병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후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또 고종도 마찬가지로 을미사변이 일어나니까 자신의 신변도 굉장히 불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 즉 러시아 아자에다가 그 당시 공사관 관자에서 아관으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읍을 옮기는, 즉 파천, 옮길 파자에다가 옮길 천자에다가 뭐 파할 파자 옮길 천자, 그러니까 이전 도읍을 파하고 다른 도읍으로 옮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자신의 거처를 옮기는 그런 아관 파천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국 이 을미 개혁은 중단되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보면은 일본이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간섭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조선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이걸 어떻게든 견제하려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점점 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앞으로 이런 모습에 대해서 볼 거고 이후에 조선이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모습을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본 내용은 수업 시간 때 또 다루도록 할게요.